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2020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4, 5세 이후로 이렇게까지 인생이 그냥 휘리릭 지나간 게 처음인 것 같아. 4, 5세 그럴 때를 기억하면 그냥 지나간 것 같잖아. 4, 5, 6세 이럴 때는 잘 모르잖아, 지나가는 거를.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벌써 올해 이 책을 찍는 게 그래도 2018, 2019, 2020 이렇게 세 번째다. 맞아. 대단하다. 여전히 올해도 되게 많이 읽었고 책을 그리고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뽑은 책이 다 다를 것이라서 한 권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해 목표도 어땠는지 또 돌아봐야 되니까. 아 맞지 맞지. 반성할 일이 참 많잖아, 우리가. 우리 목표를 세웠지 또 우리가. 내년 목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누구부터 얘기할까? 안평부터 얘기할까? 나? 어. 망명과 자긍심.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정. 좋았던 올해의 책으로 진짜. 선정합니다. 이거 뭔가 올해의 책으로 할 때 좀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냥 좋기만 해도 좀 안 좋고 교훈도 있고 나의 의미도 삶의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추천하기도 되게 좀 괜찮은 아. 그런 고루고루 봤을 때 이 책이다. 책을 쓴 작가가 장애인이자 젠더 퀴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에서 교차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레드넥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 레드넥이라는 게 목이 붉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 근데 그런 계급인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고향으로부터 떠나오면서 그러니까 망명을 한 건데 망명을 하면서 새로운 퀴어 그룹을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자긍심을 가지게 된 사람인데도 그 망명 떠나오기 전에 집에서도 어떤 종류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 한 줄 정리하면 이런 거야. 모든 게 깔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복잡하다라는 거. 맞아. 특히 정체성이라는 게 나 여자니까 소수자야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책이어가지고 난 되게 지금 우리 시기에 되게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정체성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읽어보면 좋을 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클레어가 문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쓰고 답을 내리기보다는 어쨌든 안평이 말한 대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 책이거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는데 결국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기록이기도 해서 의미가 너무 크고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유들을 쓰는데 특히 산에 올라가는 비유가 비유하는- 진짜 아름답지. 첫 장인가에 나오는 첫 장이 비유잖아. 산에 대한 이야기야. 몸이 불편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정말 그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어. 너무 멋있지. 나도 이거 올해 책으로 꼽으려다가 안평이 먼저 선수 쳐서 선수를 치더라고. 또 어떡하겠어. 짜증. 그래서 뭘 골랐어? 그래서 나는 킴투이의 루라는 소설을 올해 책으로 꼽고 싶어. 예쁘고 매우 시적이야. 분량도 짧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베트남계 캐나다인 작가가 쓴 책인데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고 캐나다에서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소위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룬 채로 살아가는 작가인데 자신의 엄청나게 급격한 위치 변동 변화? 이런 걸 겪은 사람인 거야. 왜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1968년생이거든. 이제 첫 문장이 되게 강렬한데 나는 어떤 공습 날에 태어났다라고 시작을 해. 어쨌든 이게 소설이긴 한 거야. 그래서 화자가 따로 있어. 하지만 킴투이 작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많이 자전적이구나. 녹아있는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화자도 작가랑 나이가 같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그때 당시에 본인의 가족이 얼마나 상층 계급이었고 막 하녀들이 있고 막 이런 엄청 부유한 시절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돼. 그래서 보트피플로서 아주 바다에서 망명을 하다가 난민이네. 난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마침내 캐나다라는 아주 이국적인 땅에 도착하게 되는 뭔가 되게 너무 다른 지역에 도착해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새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이야기를 쭉 그리는데 인상적인 거는 이 소설의 쓰인 방식이 하나의 키워드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베트남에서 자기가 지냈던 저택의 그 커다란 벽 얘기를 하다가 그 벽이 벽돌이 무너진 이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캐나다의 벽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영화처럼. 엄청 영화적이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한 느낌으로 이어지네. 맞아. 그래서 탈칵하고 바뀌면 장면이 아예 바뀌는데 그게 오묘하게 이어지는 궁금하다. 너무 매력적이야. 영업 성공. 그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아름다워. 아, 집중하느라고 지금 졸린다. 여기 목 아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나도 시간 싫어한다, 지금. 자기 땅을 떠나서 간 사람들, 어떤 일종의 망명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매력적인 것 같아. 맞아. 너는 뭐야? 누구 해줘? 짜증나. 예상하는 표정. 누구. 나는 명랑한 은둔자. 1월부터 내가 읽은 책을 쭉 훑어보는 과정에서 아 그래도 이 책이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오. 가장 즐겁게 읽은 책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되게 최근에 읽은 책을 가져왔네. 진짜. 심지어 아직 다 읽지도 못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그치. 것은 엄청난 마치 작년에 나갔네. 그래. 작년에 내가 토카루츠코 읽지도 않고. 그건 진짜 심했잖아 그때. 거의 20페이지 읽고 가져잖아. 진짜 명랑한 은둔자는 INFJ를 위한 책이었다. INFJ가 쓰고 INFJ가 읽어야 하는. 너랑 비슷했어? 완전 이건 내가 아닌가. 내가 글을 잘 썼더라면 캐롤라인 킴. 캐롤라인 킴 됐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명랑한 은둔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회고록 성격의 일기를 모은 책인데 한 32살부터 40살 정도까지의 글들을 총망라한 책이야. 예전에 술에 중독된 적도 있고 드링킹. 이랬기 때문에 드링킹. 난 그 드링킹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어가지고. 그걸 안평이 나한테 되게 추천했었거든. 그러니까. 너의 책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약간 술을 마시더라고. 야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 근데 그 캐롤라인 데뷔 왜 마시는지 막 적어놨는데 맞아. 왠지 얘가 공감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심하게 공감을 해버렸고 내가 중독이 아닌가 이 자가진단 좀 해봤고 아무튼 그래서 폐암으로 결국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40살 언저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죽기 직전에 유고 에세이집인데 여러 의미로 나한테 좀 충격적이었고 내가 에세이집을 그렇게 잘 많이 읽지 않아. 왜? 그 문학이 더 좋아. 소설이 더 좋아. 개개인의 사사로운 얘기가 되게 취향이 갈리기도 하고 내가 읽는 데 있어서 읽고 싶은 삶이 있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삶이 그치. 있으니까 그 캐롤라인 nep이 쓴 이 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바깥을 관찰하고 이래서 쓴 글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얻을 수 있는 통찰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일기가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 책이어서 영미권 작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회고록 성격의 에세이를 모은 책들을 리웨가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도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글쓰기. 이런 식의 글쓰기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도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나에게는. 궁금하다. 영업 성공 2권 다 빌려주세요. 사, 네가. 그래서 그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는다. 자, 내년 목표. 내년 목표 얘기하자. 나 올해는 진짜 꼭 기록한다. 진짜 꼭 기록. 무슨 기록? 그래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 독서 기록. 아 독서 기록? 너 했었잖아. 했는데 그게 약간 질렸나? 그래서 노션에 지금 여러 가지 기록하는데 3개를 기록하는데 일기랑 가계부랑 책이랑 이렇게 3개를 기록하고 있어. 그걸 좀 꾸준히 해보길 바랍니다. 꾸준히 하고 있어. 너희는 뭐니? 키. 뭐 하지? 난 비평 읽기는 그냥 내년에도. 아, 야, 하고 너희 싶어. 질린다, 진짜. 장난? 나는 그리고 그 장난 거 붙여. 촬영하지 말고. 하나만 정해 그리고. 글을 쓰고 싶어 나는. 그래, 제발. 맨날 하라고 하는 거 아니가? 아니 글을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될 글이 있는데. 빨리 나도 뭐라. 다시 말해. 다시 말하라고? 다중 언어 사용자의 책을 많이 읽으려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 점점 더 많이 나오겠지. 아마.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출신 국가에서 어떤 극악한 사건을 겪은. 겪은 그러니까 전쟁이나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던 사람들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공통 분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걸 좀 제대로 정리해서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너는? 최근에 그 스터디를 시작했어. 흑인 페미니즘 사상사라는 책을 읽는 건데 아, 그 책이야? 책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흑인 페미니즘 사상과 관련해서 나온 책이 단 한 권밖에 없고 그 책을 읽는데 벽돌 책에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같이 읽는 스터디를 하기로 한 거지. 좀 더 이제 진득히 읽어보자. 여태까지 벽돌 책을 잘 손대지 않았거든. 다른 책들을 못 읽으니까 그걸 한번 시작하면. 근데 이걸 스터디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내 목표는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벽돌 책들을 읽어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목표다.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읽으면 내가 읽어왔던 문학 작품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학 작품들과 이것을 엮을 수 있겠더라고. 흑인 페미니즘 사상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거든. 소설을 읽을 때 내가 감각했던 거 혹은 그냥 깨달았던 거, 아, 흑인들이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였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가늠하는 것과 완전히 정제된 어떤 분석적인 벽돌책을 읽는 것은 또 다른 결이어서 이게 매치가 될 때 아, 그때 희열 희열. 느끼지. 완전 희열, 희열감이 있고 올해는 그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좋다. 다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네. 2021년이라니 충격이다. 진짜. 잘 해보자. 어차피 파이팅. 계속 읽을 거니까. 여러분도 올해의 책을 알려주세요. 내년 목표와 함께. 그래. 안녕. 안녕. 또 만나요. to hear the sleigh bells in